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내 집 세금이 갑자기 확 오를 수 있다는 소식 혹시 듣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존 가이드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집값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세금만 폭탄처럼 오르는 거야? 아마 지금 많은 주택 소유주분들이 딱 이런 심정일 겁니다. 시장은 조용한데 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건지 그 불안감과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67%. 서울 아파트의 공식적인 몸값,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무려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이 약 19%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날아온 건지 그 이유와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 실제 시세보다 낮게 매겨왔던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에 맞게 끌어올리겠다. 이른바 현실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상승세가 전국에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이젠 세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게 그냥 재산세 좀 더 내나 보다 하고 끝낼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숫자는요, 우리 금융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기준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격, 증여세, 상속세, 와, 이걸 다 합치면 무려 60개가 넘는 항목에 이 공시가격이 잣대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복지 혜택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정말 무서운 나비 효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내 지갑에서 대체 돈이 얼마나 더 나가는 거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한번 보시죠. 공시가격은 12억에서 14억 3천만 원으로 약 19%가 올랐습니다. 그럼 세금도 한 19% 오르겠지 생각하시겠죠? 천만에요. 실제 내야 할 보유세는 작년 35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무려 42%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 비대칭적인 세금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이해하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세금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10억짜리 집이라고 세금을 10억 전체에 매기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현재 60% 정도인 이 비율을 곱해서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 주는 거죠. 바로 이 할인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금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은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세금 고지서만 기다릴 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응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의 신청이에요. 받아본 내 집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나 바로 옆집보다 이상하게 높게 책정된 것 같다? 그럼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싹 모아서 정해진 기간, 보통 4월 초까지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에이, 뭐 바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 정말 수십,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명의를 나누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집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비싼 집 한 채를 통째로 갖고 있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서 지분을 나누면 세금 구간이 낮아져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끼려던 보유세보다 증여세나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타이밍의 마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보유세의 주인은 매년 딱 하루, 바로 6월 1일에 결정됩니다. 그날 집주인이 그해 1년치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파실 계획이라면 계약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 치르는 날짜를 무조건 5월 30일 이전으로 맞추셔야 해요. 단 하루 차이로 몇백,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 볼까요? 이런 세금 변화가 나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예상하고 있어요. 첫째, 세금을 못 견딘 다주택자들 매물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고요. 둘째, 집주인들이 오른 세금을 세입자한테 월세로 떠넘기겠죠. 그러면서 전세는 더 귀해지고 월세 시대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건데요. 지역 간의 양극화. 이게 정말 극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초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어중간한 여러 채는 다 던져버리고 그 돈을 싹 모아서 누가 봐도 확실한 입지에 똘똘한 한 채에 올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더 비싸지고 외곽 지역은 소외되는 그런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세금 위기, 이걸 그냥 피해야 할 재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점검하고 더 건강하게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이 세금 폭탄은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자산 너무 부동산에만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경고를 내 자산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세금은 매년 현금으로 내야 하죠. 이럴 때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 같은 현금 수입원이 있다면 갑자기 세금이 올라도 훨씬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금융 안전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금 인상,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금융 충격이 닥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현금 흐름은 과연 그 충격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오늘 이 시간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